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승희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2년도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몇 가지 이슈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보산업을 살펴보고 이어서 손보산업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생명보험 산업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금리 상승입니다. 생보산업은 다른 금융산업보다도 금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산업으로 금리 상승은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에서 고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23년부터 전격 시행되는 IFRS 17의 영향입니다. 손보 대비 보유 계약의 부담이 큰 생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 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내년도 생보산업의 성장성은 약화되고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성장성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보험 상품의 매력도를 증가시켜 판매 확대에 긍정적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예정 이율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고 저축성 보험은 공시이율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 예금 등 유사 상품과의 이율 차이도 고려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IFRS 17 도입 직전인 내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저축성 보험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예상 밖의 양호한 성장을 유지해온 저축성 보험의 성장세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생보산업의 성장성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금리 상승은 생보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00조에 육박하는 운용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금리 상승이 당장의 운용 수익률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으로 운용되는 산업 특성상 서서히 수익률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장 내년의 손익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변액 보증 준비금 부분일 것입니다. 변액의 경우 일반 보험과는 달리 매해 준비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금리와 주가의 영향이 바로 손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상승으로 보증 준비금이 환입될 경우 손익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년도 생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는 판매 채널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대형사인 하나생명과 미래에셋생명에서 전속 설계사 조직을 GA 자회사로 완전 분리하였습니다. 지난해 GA 자회사를 설립한 신한생명에서는 대형 GA를 인수하여 GA 자회사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생보시장의 재판 분리가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재판 분리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분리에 따른 비용은 올해 수익에 반영되었고 내년부터는 유지비를 중심으로 사업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다만 판매 실적 측면에서는 과연 GA 자회사가 예전 전속 조직일 때만큼의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생보사 자회사 GA의 실적을 살펴보면 당연히 생보상품의 판매량이 크지만 손보상품도 상당 규모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8개 생보자회사 GA의 판매 실적 중 약 25%가 손보상품인 것으로 짐작할 때 향후 상대적으로 판매가 용이한 손보상품의 판매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보험사의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생보뿐만 아니라 손보산업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IRP 규모가 확대되고 수익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다 수익률이 높고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 쪽으로 보험사의 퇴직연금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도 제도 강화로 퇴직연금에 대한 자본금 부담이 확대되면서 보험사의 자금 유치가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높은 이율의 GIC 상품은 은행 등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보험료가 감소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손보산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년도 손보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은 코로나19의 영향 축소입니다.
코로나 이후 손해보험 산업은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반사 효과를 크게 누려왔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은 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그동안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었던 손해율이 다시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동량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여행, 쇼핑 등 잠재되었던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 및 장기 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으로 손해율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반면 실손보험은 제도 개선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손보산업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행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각종 이동 제한이 풀리면 설계사의 대면 영업이 활성화되어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보험 측면에서도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들의 영업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기업성 보험의 가입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소법의 시행은 이러한 설계사 영업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소법 6대 원칙 중에서도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제는 직접적으로 GA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GA 설계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활용해온 온라인 수단에 대해 복잡한 심의 과정이 추가되고 위반 시 고액의 벌금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형 GA일수록 회사 내 준법 감시 시스템을 보유하기 어려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등 설계사 관련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소법의 시행은 GA 시장 재편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보산업의 또 다른 이슈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보험료 비교, 상품 추천, 보장 분석 등 플랫폼의 보험 서비스에 대해 보험 모집 행위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영업 행위에 대해 판매 상품 제한, 판매 비중 제한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보험 시장의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2022년 보험업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